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LA시 거주민에 한해서 매월 1000불씩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빅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베이직 인컴 개런티드라는 말의 이니셜입니다. 온라인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설문지가 뒤에 있어요. 여기까지 마감을 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까지 다루기 때문에 동영상이 조금 깁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사이트는 동영상 밑에 링크해 드릴게요. biglift.lacity.org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의 LA 시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벌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 중에서 극빈자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이 감소하신 분, 그 소득밖에 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약 3,000명의 개인에게 월 1,000불 그리고 12달 그러니까 총 12,000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사용해라 뭐 이렇게 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렌트 페이먼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식품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갬블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갬블을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칼웍스, 칼프레쉬, 윅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 때문에 이걸 받지 못해서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어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설문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 어떻게 분배를 해서 발전을 할 것인지 펀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이 서베이까지 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지역 사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긴 하지만 이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역 사회에 어떻게 분배를 해서 자금을 편성할 것인지 발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 서베이까지 다 마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서베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요, 파란 박스로 Start Here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보세요. 대략 3,000명의 LA 시민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만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LA시에 거주하시는 LA 시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8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최소 부양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인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 되겠죠. 부양 자녀라 함은 18세 이하 혹은 학생일 경우에는 24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되고요. 임신을 하신 분도 부양 자녀로 인정을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 가족일 경우에는 12,880불, 4인 가족일 경우에는 26,500불. 이게 상한선이니까 이 이하여만 되고요. 혹여 8인 이상일 경우에는 만약에 9명이다 그러면 1명 추가당 4,540불을 플러스 하신 그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적 타격이 있어서 어떤 정부에서 받는 펀드를 받고 이러면 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준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받으신 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조건이 다 맞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이 다 부합하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쭉 내려보시면은 Click here to apply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죠. 그럼 생년월일 쭉 적으시고요. 부양가족 혹은 임신을 하신 분들은 자녀가 없어도 임신하셨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총 가족 수, 가족의 수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는 거주하시는 우편번호 적으셔요. 부양 자녀에 대한 질문은 임산부일 경우에는 I'm a pregnant 맨 위에 누르시고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은 My child is under 18. 그리고 18은 넘었지만 풀타임 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임산부도 아니고 만약에 차일드도 없고 이런 분들은 맨 아래인데 이런 분들은 기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치료 때문에 들어간 메디컬 경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맨 위에 메디컬 하십이에요. 다른 병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코로나 치료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이오프 되거나 여러분들이 뭐 직장 문을 닫아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도 반드시 코로나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Financial Hardship을 누르시면 되고 맨 밑에 Not Applicable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거하고 두 번째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다 입력하셨으면은 맨 밑에 I'm not a robot 마크 하신 후에 submit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요. 여러분이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선택되고 이런 결과는 내년 1월부터 알려지기 때문에 한참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는 해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자격이 되기 때문에 submit을 하죠. 그럼 여기 OK라고 누르시면 돼요. 먼저 약 6,500명을 선정을 한 후에 그 자격이 되는 분에서 걸러서 이제 마지막에 3,000명 정도를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이 돼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거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차후에. 그럼 이제 마지막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밋이 되고 자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이 서베이를 진행은 하지만 이 데이터는 LA시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LA시의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다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 하는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어떤 게 컨셉인지만 잡으시면 돼요. 이 자격 요건들은 제가 이미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5가지 자격 조건, 그리고 수입이 얼마인지 리밋 되는 거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넘길게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그 기본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정보 공유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제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길게요. 맨 밑에 이거 전부 읽어봤고 지금 이 서베이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하시면 위에 마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마크하세요. 밑에 마크하시고 끝내면은 아마 이제 그걸로 종료되는 걸 거예요. 근데 되도록 서베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 거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질문 중에서 맨 위에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그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건데요. 제가 위에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몸도 다쳐서 일도 할 수 없고 칼프레시나 뭐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프로세싱도 딜레이 되고 크레딧 카드 리밋도 지금 거의 꽉 차고 패밀리나 프렌드 중에서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극한 상황을 지금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중에서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크레딧 카드도 리밋이 꽉 차게 되고 또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포인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정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맨 밑에 소셜미디어 핸들은 그냥 페이스북이 가장 흔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뭐 없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되지만은 대부분 그냥 없어도 페이스북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답을 하나 하지 않았다. 계속 넘어갈 거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질문에 대한 답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 이거 누르셔도 돼요. 신청하시는 분의 생년월일 적으시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컨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이메일, 전화 혹은 텍스트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화 콜은 보통 영어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맨 위에는 성별, 두 번째는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느냐 그랬는데 그냥 y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2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느냐 근데 이제 학생인지 그거 묻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yes, 없으면 no. 위의 질문은 히스패닉, 라티노, 스페니쉬냐 그 질문인데 한국 분들은 no겠죠. 그리고 밑에는 아시안이 있어요. 아시안 마크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면은 컨츄리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코리아는 한국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를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레벨인데 교육 레벨이 높을수록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경우보다는 낮을수록 많이 받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한번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코리안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성적 취향이에요. 이성을 좋아하시느냐, 아니면 뭐 게이냐, 레즈비언이냐, 이런 거 마크하시는 거예요. 현재 임신 중인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아주 건강하거나 보통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상태라는 거는 반드시 신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우울증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느냐 그 질문인데 맨 위에는 좋은 상태고 맨 밑에는 나쁜 상태의 그 순위예요. 그래서 중간은 그냥 동일하다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시는데 앞으로 질문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나와요. 내용은 제가 한국말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뭐 물건을 들고 스스로 옷을 입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는지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다 문제없이 하는지 그 질문을 하는데 맨 위에 제가 한국말로 적었어요. 그거 참고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부터는 신체적 건강, 건강적인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요. 그래서 yes, no로 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러면 뭐 yes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no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은 질문들이기 때문에 쭉 내려보시고요. 지난 4주 동안이니까 지금 시점으로 한 달 내에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한국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로 하세요. 감정 상태에 대한 건데 뭐 디프레션 되는지 뭐 기분이 다운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걱정이 많은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으로 갈수록 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몸이 감정적으로 안 좋다 그거에 대해서 극하게 동의하는 거고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은 전부 다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쭉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는 가장 지장을 많이 받을 경우 맨 밑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경우 그렇게 답하시면 되고 밑에도 이제 맨 왼쪽은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다. 맨 오른쪽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뭐 피곤함을 느끼는지 막 여러 가지 그런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My health is excellent. 그게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30일이니까 이것도 한 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계속 피곤함을 느끼느냐, 긴장감을 느끼느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느냐, 막 그런 거에 대한 거야. 막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느냐, 디프레션 되느냐, 그런 거 걱정이 많느냐,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면은 맨 왼쪽,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맨 오른쪽,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은 이제 조금 더 많다, 아니면 적다,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맨 위에는 아주 자주 있는 거,
맨 밑에는 거의 없는 거 그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여러분들이 막 감정 아니면 신체적인 그런 건강 문제가 자주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맨 왼쪽에는 항상 있는 거고 맨 오른쪽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에는 30일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었던 그 날짜 숫자를 적으면 돼요. 30일 풀리 계속 그랬다면 30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 날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은 그런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바로 전 질문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30일 내에 감정 때문에 어떤 수행하는 게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서 나는 기존에 일하던 거에 반만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활동들을 반으로 줄였거나 그런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날짜 계산 숫자로 넣으시면 되고요. 아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전문의를 만난 적이 한 달 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나 전혀 없었다면 0, 뭐 한두 번 방문했으면은 뭐 방문한 그 숫자 적으시면 돼요. 이 질문은 과거 6개월 동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거하고 나는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직장을 구하는 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동의를 할 경우에는 맨 오른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맨 왼쪽, 그 다음에 밑에 질문은 요 한글로 써놨어요. 이것도 유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답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 만약에 한글로 이거 트랜슬레이트 되니까 조금 말이 어색해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글 번역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요 정도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이런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strongly agree 5 이거 누르시면 되고 맨 왼쪽은 아주 부정하는 거 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싶지 않을 때 마크하시면 돼요. 밑에 질문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지금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빚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그리고 저축해 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질문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복하지 않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맨 오른쪽 매우 자주 한다. 그거고 만약에 전혀 나는 뭐 감정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다 그러면 맨 왼쪽 네버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기에 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들은요 거의 유사해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핸들을 하지 못하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답을 하고 원하시면은 구글 번역기 사용하셔도 돼요. 갑자기 400불의 돈이 응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이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현금이 있어서 그걸로 지급을 하는지, 카드로 낼 건지, 빚을 낼 것인지, 뭔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할 것인지, 아예 나는 이걸 폐해할 수 없다든지, 친구에게 빌린다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생활비 지출이 전체 소득보다 적은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활비가 고정되는데 소득이 적다 그럼 카드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노라고 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질문은 저축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달에 그러면 저축한 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로 숫자로 입력하시면 되고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최근 2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융자 상환금이나 여러 가지 빚 있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청구받은 적이 있냐. 그 얘기는 연체된 돈이 있느냐. 그거하고도 같아요. 거기 yes, no로 답하시면 되고 현재 크레딧 점수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인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나쁠 경우엔 맨 위에 전혀 모른다 나는 이거 그러면 맨 밑에 I don't know 하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뭐 average다 good very good이다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여러분들 현재 고용 상황이에요. 그래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할 경우에는 employed fulltime 맨 위에 누르시고 현재 unemployed다 그러면 unemployed 그렇게 마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풀타임 학생인지 파트타임 학생인지 그런 질문이고 현재 뭐 대부분 학교 다니는 분들이 아니니까 맨 위에 I'm not currently a student 이거 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체크캐싱 서비스 받는 분들은요. 이 체크캐싱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거 서비스 받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 never 누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왜 체크캐싱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회에 never라고 하면 이 질문이 없어질 거예요. 가족 소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맨 위에는 본인이 벌었을 때, 두 번째는 배우자가 벌었을 때, 기타 세 번째는 뭐 부양가족이 벌어올 수도 있잖아요. 성인이 다른 벌어서 줄 때, 아니면 차일드 서포트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세금 공제 후에 가족 총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월별로 6월, 7월, 8월, 9월 요 4개월치를 넣는 거예요. 없다면 0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세금 공제 후에 여러분 개인 소득이에요. 개인 소득이 없다면 000 개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실업수당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발생됐다면은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벌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없다면 전부 지로라고 하시고요. 뭐 메인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실업수당 받았다 그러면 뭐 그 금액 적으시는데 대부분 요 밑에 해당은 안 되고 소셜 연금 받는 분들은 소셜 연금 얼마 벌었다 그거 마크하시면 돼요. 아래 질문은 작년에 받았던 프로그램 혜택이에요. SSI를 받는지, 뭐 스냅을 받는지, 그거 내용 아시는 분들은 다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전혀 받은 게 없다 그러면 None of the above 여기 맨 아래 누르시면 되죠. 위의 질문은 개인 빚이 얼마씩 있는지 용도별로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빚을 여러분들이 현재 갚고 있는지, 대부분은 갖고 있겠죠. yes. 만약에 갚지 못하고 다 연체가 된 분들은 no.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는 갚기를 원하지만은 지난달에는 갚을 수가 없었을 경우 그때는 맨 아래 누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얼마씩을 각각 갚았는지 그 금액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없으면 0으로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저축을 하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저축할 돈도 없다. 그럼 맨 위에 0 to 50 만약에 뭐 금액이 있으면 그 arrange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렌트비라든지 음식을 사는 것처럼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 그 답인데요. yes, no로 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친구나 가족 중에서 경제적 도움을 지난달에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맨 밑에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도왔는지 그 시간을 할애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차일드 케어 아니면 뭐 어디 라이드를 해줬다거나 그건 트랜스포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어른을 돌봤거나 그러면 elder care 요게 이제 해당하는 거 없으면은 맨 밑에 I have not 거기 마크하시면 돼요. 거주 형태 렌트하고 계시면 렌터 맨 위에 집 오너면은 홈 오너 여기 마크하시면 되고 뭐 기타 다른 거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친구 집이나 가족 집에 거주한다 그러면 맨 밑에서 위에 living with friends or family 이거 마크하시면 되죠. 현재 렌트 보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렌트 바우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뭐 LA에서 렌트 그 받고 계신 분들은 여기 S하고 없으면 No라고 답하세요.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어떻게 찾아서 이사하셨는지, 뭐 뉴스를 보고 했든지, 인터넷을 봤다든지, 에이전트를 사용했다든지, 혹은 뭐 친구가 뭐 소개를 했다든지, 그 형태를 그냥 적는 거예요. 이것도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통계 자료를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실적인 걸 적는 게 좋겠죠? 과거 2년 내에 몇 번이나 이사했는지 숫자로 적으시면 되고 밑에는 작년과 지금의 현재 집 상태를 비교했을 때 좋은지 만약에 뭐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 그러면 better home이고 뭐 작년보다 더 나쁜 데로 이사 갔다 더 저렴한 데로 이사 갔다 그러면 뭐 worse home 똑같으면은 뭐 same qualit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동네예요. 동네를 비교했을 때 작년에 살았을 때와 지금 현재 살았을 때가 좋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ame quality라고 하시면 돼요. 이사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월 렌트비 금액 적으시고 유틸리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케이블,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 공제한 거니까 대부분은 가스나 전기요금만 적으시면 되고요. 레인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는 게 없을 경우도 있고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질문은 과거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퇴거 소송이나 뭐 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숫자로 적으시면 돼요. 없을 경우에는 지로. 그리고 밑에는 지페이먼트가 5년 내에 밀린 적이 있는지, 그럼 몇 번이 있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뭐 2달을 밀렸다 그러면 2, 월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 주거 환경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을 하실 경우에는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는 거고요. 맨 왼쪽에는 좀 긍정적인 답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분들의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설문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지난달에 지출한 금액 적는 거예요. 자녀 교육비가 얼마 들었는지, 뭐 법원 명령, 빚, 유흥비, 뭐 선물 도네이션 금액으로 적으시면 돼요. 숫자로. 없을 경우에는 지로. 이걸 그냥 블랭크로 넘어가시면은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이 내용도 보세요. 식비, 건강유지비, 뭐 주거비용 뭐 다 있죠? 요거 그대로 해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두 질문도 한국말로 제가 해석해 놓은 거 참고하시고요. 밑에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 대답이 무엇인가. 뭐 맨 위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저축도 하고 싶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갖고 충분하지 않아서 어렵다. 그 질문이고 밑에는 뭐 매달 저축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나는 저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나는 저축을 하기를 원하지만 빚을 갚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가장 베스트 답을 적으시면 돼요. 이 질문도 거의 감정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질문인데 강하게 동의할 경우에는 맨 오른쪽 5 마크 하시면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맨 왼쪽.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에요. 사람들이 뭐 나를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구글로 트랜스레이트 하시면 쉽게 번역하실 수 있어요.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내가 존재감이 있다, 없다, 뭐,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어그리 할 경우에는 맨 오른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맨 왼쪽, 그리고 중간에 이제 조금 그렇다 할 때는 이제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질문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거에 대해서 꺼려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현실 아니고 여러분들의 느낌. 그걸 다 어그리 하는지 아니면 디스어그리 하는지 디스어그리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전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그리는 정말 그렇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 하시면 돼요. 이 질문은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먹지만은 먹고 싶은 걸 충분히 못 먹었는지 충분히 식사를 먹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유틸리티를 뭐 납부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요약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세요. 이 질문들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 참고하시면은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yes, no로 답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국말 참고하시고요. 쭉 답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럴 때는 맨 오른쪽 definitely true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말이다. 그러면은 맨 왼쪽 definitely false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맞다, 틀리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 내가 쉽게 막 싸움을 한다거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가장 동의할 경우에는 맨 오른쪽,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맨 왼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중요한 팩트 단어만 보셔도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알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을 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너무 많다 그러면 유사한 요게 질문들이 다 이렇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유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여러분들이 요 밑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답하셔도 돼요.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5회는 경제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갑자기 발생된 비용을 핸들을 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뭐 financially 앞으로 내가 뭐 저축을 한다.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가 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completely 맨 첫 번째 있는 거는 완전하게 동의하는 거고 맨 오른쪽은 전혀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부정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밑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여러분들 그 파이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항상 내가 뭐 매니지먼트 잘하고 돈도 남아있고 그러면 always 늘 항상 그렇다 그러면 always 첫 번째 그리고 전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never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 질문은 남편이나 와이프 혹시 파트너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십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적으로 좀 좋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여기 그냥 대부분 한국 분들은 다 노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으로 보여요. 범죄와 연루가 됐었는지 투옥된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 답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부양 자녀가 있는 분만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 자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제가 다 써놓은 거를 참고하시면은요, 다 답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국말로 된 거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간단하니까 되도록이면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이해는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동네에서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이 뭐 지금 뭐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오른쪽, mostly true. 그리고 그렇지 않고 좀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환경이고 좀 위험한 지역이다. 그럴 경우에는 왼쪽은 대부분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만약에 전혀 걱정하지 않다 그러면 맨 왼쪽으로 가겠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높은 오른쪽으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프라퍼리가 뭐 데미지 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뭐 아니면 뭐 도난 당할까 걱정하는지 뭐 길 걷는데 그런데 걱정을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요것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세요. 요거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구글 번역기로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애들이 어두워질 때 밖에 이렇게 나가 있을 때 뭐 걱정, 뭐 강도 당할까 봐 걱정, 막 그런 걱정에 대한 게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 의견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걱정한다 그러면 숫자가 높은 10, 그렇지 않고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이 없다 그러면 왼쪽.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클릭하는데 되도록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고 더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그냥 거의 대부분 답이 비슷비슷하게 뭐 만약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원, 아니면 혹은 조금 걱정이 있다 그러면 투, 그래 쭉 그냥 마크 하시면 돼요. 코로나 베네핏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에 전부 마크 하시면 돼요. 언임플로이먼트 받으신 분들도 위에 마크 하시고 밑에 뭐 다른 기타 관련된 비용들 받으신 분들 여기에 마크 하시면 돼요. 만약에 렌트 보조 받으셨다 그러면은 뭐 eviction prevention 해갖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이런 거 마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문은 이제 다 끝났고 여기 몇 가지 질문만 남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의견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렌트비를 낼 거라고 예상한다. 그럼 they will pay ren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실 거가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영어 뭐 짧아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trust, 즉 믿음, 신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평화롭게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즉 신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적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꼭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로써 설문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LA에 어떤 작은 버짓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셀렉트가 되면은요, 분명히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로
차후에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서류를 첨부한다든지 기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신분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료가 오는 스텝도 제가 만약에 샘플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동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게 하느라고 많이 중간 질문들을 스킵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마치시려면은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까지 마치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첨될 확률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